자, 일단 IMS 화면으로 들어왔어요. 얘는 이제 그 보안 솔루션인 아이패스인데 기본적으로 그 스노트 정책을 아주 쉽게 익힐 수 있는 정책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화면을 띄워놨을 때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이 관제화면은 띄워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수립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제일 먼저 정책창을 띄워줘야 될 거는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 정책 편집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갖고 새 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새 탭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창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메인 관제창은 항상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나머지 그 슈퍼 관리자는 여기서 이제 정책을 수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IMS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노트 정책이 원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 사용자 정의로 아주 쉽게 다양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방화벽이라든가 이제 컨텐츠 필터링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이 사용자 정의에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을 할 거냐면 HTTP라는 그 사용자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HTTP를 더블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정책을 추가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와이어샤크인 거죠. 그래서 와이어샤크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렇게 실행을 해 놓으면 무수히 많은 패킷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엠맵을 하나 이제 먼저 미리 해놨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타겟팅 되는 부분들에다가 대상지를 입력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19168 1.20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어떻게 그 설정이 되어 있냐면 외부에서 익스터널 넷에서 지금 이 보안 장비를 통과한 다음에 내부에 있는 곳이 192, 168, 1.200번이에요. 여기가 이제 우리 대상지라는 거죠. 여기가 빅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팀이 바로 이제 홈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들을 이제 정책을 세울 때 이게 만약 반대였다. 홈넷에서 익스터널 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만 잘 뒤집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지가 잘 안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엠맵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스캐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캐닝을 해주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프로그레스 바가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이 프로그레스 바가 밑에서 위에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계속 스캐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스캐닝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안에 어떤 스캐닝에 대한 그 결과물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텍스트로 나오니까 이게 복잡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19168 1.200번의 그 스텔스 스캔을 통해 갖고 해당 포트가 어떤 포트 번호가 떠 있는지 그럼 21번, 80번, 22번, 43번 이 포트 4개가 떠 있는 것도 벌써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 스캔이 끝나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체제에 대한 그 정보하고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21번이 FTP라는 걸 의미하고 FTP는 VSFTP 3.0.3 이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캐닝을 통해 갖고 그리고 SSH도 많이 있죠. 가장 많이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SSL 버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 기사에서 보안 패치가 나와 있는데 해당 SSH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80, 이 HTTP는 지금 아파치를 사용하고 있고 2.4.53이라는 걸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스캐너가 굉장히 막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둘러보시면 끝났으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끝났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요 파일들이 다른 탭 여기 보게 되면 엠맵에 다른 탭들이 있어요. 근데 이
탭을 갖다가 이 엠맵 아웃풋을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엠맵 시그니처가 요 안에 이제 포함 와이어샤크에 탐지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와이어샤크로 빨간색 버튼을 클릭을 해갖고 중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패킷이 상당히 많이 캡처가 되어 있는데 지금 16,000개 정도가 패킷이 캡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와이어샤크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이브로 저장하시게 되면 16,000개의 패킷이 오롯이 다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엠맥과 관련되어 있는 패킷만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버튼을 누르라고 했죠? 바로 이제 컨트롤 F를 누르게 되면 이 창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떻게 하냐면 바로 스트링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엠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그 부분을 패킷 디테일에서 찾겠다 하고 나서 바로 파인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파인드를 한번 해볼게요. 파인드를 하면 지금 어디에서 나왔냐면 HTTP에 해당 엠맵이 해당 그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엠맵 스크립팅 엔진이라고 해갖고 이 부분들이 시그니처가 포함돼 갖고 날아다니는 것들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19168 1.2 외부가 19168 1.20이고 그리고 그 대상지가 1.200입니다. 그럼 얘하고 200하고 통신하는 것만 우리는 얘를 익스포트해서 추출하는 게 중요해요. 이때 이제 와이어샤크에서 우측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요 팔로우에 가시면 TCP 스트림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해주시면 TCP 스트림이라는 걸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 그 대상지하고 통신한 것들만 이렇게 묶어서 이제 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 보시게 되면 요 창이 이 어떤 스트림이 묶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창을 닫아주시면 지금 와이어샤크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지금 2번하고 200번이 서로 크로스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패킷들만 존재하는 것들 알 수 있어요. 그래놓고 하단에 가시면 이 필터드 된 게 아까 그 16,000개 패킷을 제가 캡처를 했지 않습니까? 엠맥과 틀린 패킷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컨트롤 F 해갖고 필터링 한 거를 보니까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개만 이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저장을 할 땐 파일 가셔서 익스포트 이 스페시파이드 패킷에 가셔갖고 원하는 패킷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갖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캡처드 된 걸 다 저장할 수가 있고 지금 필터드 된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 엠맵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엠맵을 불러오시면 여러분들이 그 패킷이 아주 예쁘게 정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패킷 넘버도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크니까 이 와이어샤크 볼 때 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익스포트 한 거를 가지고 갖고 오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이제 필터는 지워줘야 되겠죠. 훨씬 더 예쁘게 보입니다. 보시게 되면 패킷이 10개, 아까 우리 디스플레이 된 게 10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간도 보시게 되면 0초 사이에 다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0ms 이내에 이런 활동들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도 이렇게 HTTP는 세션을 맺고 데이터를 던질 때 어떤 메소드를 통해 갖고 던지는지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고 그 요청에 대해서 해당 그 대상지로부터 어떤 그 응답 패킷 205K가 날라오는지도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이 종료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익스포트해서 저장하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안에는 이제 엠맥과 활동되는 게 어디에 있냐면 이 옵션이라는 메소드를 통해 갖고 지금처럼 엠맵이라는 스크립트 엔진이 포함돼서 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ASCII 값으로 보여주는 구간에 가셔도 요 엠맵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헥사 값으로 보시게 되면 0x404부터 해갖고 지금 70까지
요 문자열이 바로 엠맵이라는 문자열이라는 거죠. 그럼 요것만 봐도 엠맵으로 대상지를 스캔했다는,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패턴을 추출할 수가 있냐면, 이제 패턴을 추출하는 방식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멀티 패턴을 할 때 뭐 메소드를 통해 갖고 엠맵을 추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 갖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냐면, 자, 어떤 거냐면 유저 에이전트. 지금 보시게 되면 엠맵이 아무데나 나오는 게 아니라 해당 그 HTTP 헤더 필드 안에 유저 에이전트라는 그 헤더 필드에 여러분들 이제 브라우저 정보를 알려주고 그 안에 이제 엠맵이라는 문자열이 포함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시작되는 TTP 프로토콜 전체를 다 검색하는 게 아니라 요 유저 에이전트 이 부분만 검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스노트 정책을 수립할 때 다른 데이터를 검색하지 말고 유저 에이전트만 검색하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요때 이제 컨텐츠를 넣게 되면 요 해당 그 유저 에이전트에 해당되는 요 필드에 엠맵이 존재하는지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갔는데요. 스캐너는 이제 멈춰주고 이제 정책 수립하는 걸로 갈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화면을 다 이제 구성을 해 놓으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정책 추가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용자 정의에 HTTP를 더블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우측에 정책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인 1조라든가 4인 1조로 돼 있는데 4인 1조 이렇게 여러 명이 정책을 수립할 땐 동시에 정책을 추가하면 안 됩니다. 이 보안 솔루션은 슈퍼관리자 한 명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명만 정책을 수립하고 나머지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안 관자 화면에서 그 친구가 정책을 잘 수립을 해갖고 이벤트가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관리자 한 명이 정책을 추가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와 있는 거죠. 처음에 화면이 나오게 되면 스노트의 기본 문법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조금 독특한 게 이제 스레시홀드 키워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이벤트가 하도 많이 발생되니까 IPS에서 기본적으로 얘를 이제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빼고 싶으면 이 공격 이벤트량 조정 가셔갖고 사용 안함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정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을 수립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엠맵 스캐닝,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죠. 스캐닝 탐지 차단이라는 이름을 수립을 해 주시게 되면 여기처럼 이 메시지 필드에 해당 쌍따옴표를 통해 갖고 정보가 기입되는 거, 이게 바로 메시지, MSG 키워드를 통해 갖고 정책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엠맵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스노트에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탐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드 하나 선택할 때마다 어떤 필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계속 눈으로 익혀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로 얘를 전체 문법을 기술할 수가 있어요, 손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액션도 마찬가지로 드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빨간색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헤더 옵션입니다. 헤더 옵션은 IP는 이제 모든 패킷을 이제 검사하겠다니까 일단은 모든 패킷에서 검사를 하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출발지하고 목적지하고 이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이렇게 양방향으로 했다는 거는 그 우리가 단방향으로만 그 해당 패킷을 탐지할 때가 있는데 양방향을 하게 되면 쓸데없이 양쪽 방향을 다 검사하게 되니까 또 보안 솔루션이 힘들어져요. 보통 이 보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2만 개에서 한 3만 개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굉장히 커스터마이징 하지 않고 정책을 대충대충 넣게 되면 나중에 보안 솔루션이 굉장히 느려져 갖고 패킷 로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스캐닝하는 활동이 아마 내부에서 외부망으로 스캐닝을 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발지가 대부분 이제 홈넷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익스터널 넷에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판단하셨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을 단방향으로 저는 이제 그 목적지 주소가 안에 있는 홈넷이 바로 200번입니다. 그래서 그 200번에 대한 그 스캐닝을 하는 거죠. 포트도 이 홈넷이 802로 돼 있으면 여기다 80으로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고, 아니면 그룹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HTTP 그룹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줄 수 있어요. 상단에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헷갈리신다고 하면 N이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이 상단에 마찬가지로 헤더 필드에 지금 우리는 정책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 헤더 필드에 해당 그 그룹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룹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 생략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그룹이 다 설정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HTTP 데이터에서 그 유저 에이전트 부분만 이제 그 emmap이라는 키워드를 해야 되니까 이 정책 옵션에서 HTTP 가게 되면 이 요청과 응답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할 유저 에이전트라는 그 필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유저 에이전트 선택을 해주면 이 컨텐츠 부분에다가 emmap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emmap이 지금처럼 대소문자 가리지 않고 소문자만 입력을 해 놓으시게 되면 아까는 대문자 n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지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여기다 정책을 수립을 해 주셔도 되지만 가끔은 소문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노케이스를 해 주시게 되면 바로 이제 대소문자 가리지 않고 emmap이라는 문자만 있으면 탐지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때 이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요 해당 문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멀티 패턴일 때도 중요한데 이 컨텐츠 앞에 있는 게 바로 이 컨텐츠를 꾸며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그 스티키 버퍼 형태라고 예전에는 그 스노트에서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보실 필요 없이 항상 이 뒤에 있는 컨텐츠에 그 관련 있는 건 앞에 있는 필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컨텐츠 emmap을 어디서만 바라보게 할 거냐면 유저 에이전트에서만 emmap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노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문이 3개가 들어있는데 다 이 3개를 다 뭐로 구분해줬냐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줬다는 게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노케이스는 단독 그 키워드죠. 노케이스 세미콜론을 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이 emmap을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스노트 문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액션은 탐지니까 해당 패킷을 차단하지 않고 이벤트만 발생을 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메시지 필드가 뒤로 갔거나 앞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이 바로 한 셋인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중심으로 어느 부분을 검사를 할 거냐, 그럼 http.user_agent라고 하는 그 키워드 내에서 이제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줬던 거고, 이 노케이스는 이 앞에 있는 문자가 바로 대소문자를 가리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때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엔진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적용되지 않을 때는 요 미적용 버튼을 눌러갖고 엔진에 꼭 적용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책이 다 수립한 겁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아마 이벤트가 이렇게 하나도 발생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도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emmap을 스캐닝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emmap 스캔, 우리가 지금 어떤 범위에서 스캐닝을 한 거냐면 지금 이 HTTP 관련돼 갖고 정책을 이제 수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캐닝을 할 때 이 위에 있는 씬 스텔스 스캔에서는 어떤 이벤트도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빠르게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한 3-40초 정도는 스캐닝을 할 때 이벤트가 하나도 발생을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밑에 있는 OS의 그 버전을 스캐닝을 할 때 우리는 아까 HTTP에 해당되는 부분을 잡았어요.
어느 부분만 우리가 스캐닝을 하게 해놓은 거냐면 바로 요 80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80 이 아파치 스캐닝을 할 때 그 엠맵 스트링을 보고 탐지하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지금 요 80을 주의 깊게 보시고 여러분들 이 부분을 화면 캡처를 해 놓는다든가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관제 화면에서 보게 되는 이벤트가 발생돼 갖고 여기서 이제 피캡으로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피캡을 클릭을 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캡 화면을 여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패킷을 관찰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안에 이제 엠맵이라는 스트링이 포함되어 있는 걸 탐지를 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어떤 포트를 잡은 건 데스티네이션이 80이라는 겁니다. 이 80에 해당되는 그 유저 에이전트에 해당되는 부분만 탐지하게끔 정책을 수립해 놓은 거니까 무조건 엠맵이 실행되면서 처음부터 이벤트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이벤트가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서도 이제 정책을 어디까지 변화를 주실 수 있냐면 사용, 미사용까지도 만드실 수가 있고 얘를 드랍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드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드랍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엠맵을 스캐닝을 한번 돌려보는 거죠. 자, 그럼 또 한 30초는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 처음 이제 포트 스캐닝을 해갖고 4개의 포트가 떠 있다는 걸 보고 이제 신 스텔스 스캔을 통해 갖고 어떤 포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80이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0하고 21번, 22번한테 이제 OS 버전하고 아니 이제 서비스 버전까지도 확인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금 아직 아까에 대한 이벤트만 나와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바로 그 서비스에 대한 그 버전을 확인하는 스캐닝이 시도가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약 한 1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이 단계까지.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관찰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아까하고 이제 틀린 게 뭐냐면 아까는 이 상태에서 뭔가 계속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메시지가 안 나오는 이유가 왜 안 나오냐면 드랍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이벤트 창에 이제 드랍이라는 이벤트가 발생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한 군데서 계속 이벤트를 하니까 이벤트 조절 때문에 이 이벤트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계속 멈춰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 이걸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아까 정책 수립된 창에서 이제 탭을 치게 되면 하단에 감사록 위에 일일 통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이벤트 발생량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일을 통계하면 지금 언제 발생된 거냐면 지금 4월 9일, 지금 오늘 일요일이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간이 11시입니다. 그래서 이 11시를 클릭을 해주시면 11시에 지금 여기 이벤트는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립된 엠맵 스캔 그 탐지 차단이 드랍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대상지에서 그 해당 포트로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고 패킷도 다 아까처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단에는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 어디 출발지, 그러니까 출발지가 공격지가 되겠죠. 아니면 정상적인 그 활동에 의한 거면 여기가 이제 스캐닝을 하는 대상지가 스캐닝하는 곳이 되는 거고 그 대상지가 바로 이 목적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IMS 교육용 IMS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계층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다른 IPS들은 이렇게 계층적으로 보이지 않아 갖고 이벤트량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처럼 이 IMS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스노트를 쉽게 다루고 보안 장비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루 동안에 언제 이벤트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받을 때 발생되는 이벤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포트도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만약 포트 1번에서 확인되는 건 내부 여러분들 홈넷에서 외부망으로 공격했을 때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엠맵을 내부망에서 외부망에 있는 해킹 훈련장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검색 포인트가 바로 포트 1번을 선택을 바꿔주시고 검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포트가 지정된 다음에 시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중에 카테고리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이제 뭐 라이브러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부 카테고리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 탐지한 거냐면 바로 요 HTTP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13건이 발생됐죠. 아마 클릭하면 더 많은 게 발생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공개가 끝났나 봅니다. 그러면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이벤트에 대해서만 정보를 이렇게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실습이 다 완료된 친구들은 또 이제 다른 친구가 이 정책을 수립해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정책을 수립한 담당자는 가셔갖고 미사용 버튼, 미사용을 하게 되면 이 정책 앞에 이렇게 샵이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샵을 붙어갖고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 친구가 다시 한번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HTTP 에이전트, 유저 에이전트 키워드를 이용을 해갖고 엠맵 스캐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뉴클레이 갖다가 웹 취약점을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오늘 이렇게 기본 스캐너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스노트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해당 그 필드만 검사하게 하는 그 http.user agent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